구독, 좋아요. 예, 카사블랑카님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김은아님 멤버십 가입 1년짜리 아예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배수독사입니다. 예, 깍깍대는 서영교는 뒤로 하고 네. 이재용 삼성 회장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이 이제 드디어 직접 나섰습니다. 노조가 그간에 파업하네 어찌네 했는데 노조의 불법 행위,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중대한 경영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이래서 그런 취지로 냈다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지금 이 문제 보세요? 그러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키워드는 배추도사와 함께하는 우리 펜앤마이크.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국가 운명입니다. 국가 운명. 지금 대한민국의 주가를 올려놓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금 성장 동력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묻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반도체 세 글자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토대를 만들었던 것이 삼성이고 그 삼성과 현대가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민노총 청구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사측은 지금 이 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뭐냐면 1차적으로 총파업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 총파업의 내용이 뭐냐면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생산 라인 등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겠다. 그다음에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겠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를 강요하겠다. 야, 나가서 빨리 참여 안 해? 빨리 나가. 장비 손상 및 원료 제품 변질 방지 작업에 대한 중단. 이렇게 되면은 삼성은 완전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지금 상승 동력이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이 기업이라는 것은 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해서 이제 삼성에서 경영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걸 먼저 아셔야 될 겁니다. 노동자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요, 그냥 이제 정전사고하면 난 거예요. 집회 시위도 아니에요. 정전사고가 날 경우에도 몇 시간만 해도 수백억, 수천억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07년에 이 경기도 기영 캠퍼스에 4시간 정전이었는데 약 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비명을 지르실 겁니다. 2018년에 평택 캠퍼스는 이번에 평택을 보궐선거 때문에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재보궐선거 때문에 이때는 30분 미만, 네. 그냥 30분 미만인데 얼마? 50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18일간 파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피해 금액이 최소 5조에서 10조 원 정도가 될 거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노조가 이렇게 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민노총 청구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 우리에게는 민주노총과 이름도 비슷한 민주당이 있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또 우리 법이 있어. 노란봉투법이야. 우리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만은 뭔가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지금 파업을 하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익 받지 너희들 주가 올라갔지. 그리고 1분기에 역대급 5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 발표 지금 잠정이익이 추정되고 있지. 야, 그거 우리한테 가져와 나눠줘. 이겁니다. 예, 속보를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가 나왔네. 장동혁 대표 관련된 속보인데 미 국무부가 요청을 해와서 방미 일정을 이틀간 연장한다 이렇게 속보가 나왔네요. 예, 오늘 원래 귀국하는 날짜인데 미 국무부 요청으로 귀국일을 이틀 연장했다.
박준태 비서실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미 국무부 인사들의 요청으로 일정을 늘리게 됐다. 뭐 아직 국무부 장관이나 벤스 부통령을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미팅은 아직 성사되는 것이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일단 국무부가 요청을 해왔다. 만나자 요청을 해와서 이틀간 방미 일정을 연장한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 안에 참여했던 방미단 중에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만 남고 김장겸 의원, 김대식 의원, 조정문 등은 오늘 귀국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네요. 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한번 상황이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갈고요. 아까 이제 이재용 삼성과 이 최승호 이야기도 좀 해주었는데 본래 이게 삼성 측에서도 영업이익의 약 10% 정도는 노조 측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노조 측에서 지금 15%로 그걸 상향을 했고 요구 사항을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관련해서 제한을 폐지하는 상황인데 이걸 좀 이렇게 대략 나눠보니까 평균 한 1인당 성과급만 해도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렇죠. 나오면서 여러 평가 비판들도 있고. 아니 근데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직장 뭐 최근 1, 2년 말고 지난 한 20년, 30년 도돌이를 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어느 직장이라고 그럽니까? 삼성전자예요. 예. 야, 너 어디 다녀? 어디에 합격해서? 삼성전자입니다. 다들 부러워해요. 다들 부러워해요.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난 직장이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월급이 뭐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급 작겠어요? 적겠어요? 그래서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냥 특히 말 그대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어서 장사가 잘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사측도 뭐 우리만 먹을게, 우리 경영진만 먹을게, 이재용이 그냥 다 먹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 노조 측에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이 일종의 인센티브고 SK 하이닉스와 경쟁을 하고 있었죠. HBM에 있어서 고대액 풍매물이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뭔가 임금도 할 수 있고 사원복지로 쓸 수 있다라는 거겠죠. 메모리 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겠다. SK 하이닉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임금 협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식당이든 간에 그럼 종업원이 야 이거 안 내놓으면 나 그냥 작살 낼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임금 협상할 때 분명히 서로 만나서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 노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내놔. 이거 못 내놓으면 우리 그냥 파업 들어갈게. 욕 좀 봐. 그리고 좀 손해 좀 봐. 우리 파업하면 어떤 꼴이 나오는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노란봉투법 이거 정말 문제 있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가 무슨 뭐 특정 편을 들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대통령의 SNS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재용 회장 얼마나 호출했습니까? 8월 15일 행사할 때도 이재용 작년인가요? 갔죠. 네. 다 갔어요. 안 간 데 없을 겁니다. 마크롱이 오면 이부진까지 가죠. 대통령이 필요할 때마다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토록 대통령의 도움이 목말라 있을 텐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저는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노동자 권리를 방치하라. 노동자 권리를 묵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성장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절충을 해야죠. 조정을 해야죠. 그게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틀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신호가 되겠습니까? 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노조는 이렇게 생각. 와 대통령은 우리 편드니까 밀어 붙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방금 전에 허영국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만약에 노조의 요구대로 하면 1인당 6억이 넘어요.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예. 자, 삼성 내부가 술렁이는 이유가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과급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장면. 파업에 불참한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발생했죠. 삼성 노조판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이냐? 결국 삼성이 해당 직원을 고발을 한 걸로 지금 어제 고발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던데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이 노조 위원장이 했던 것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이제 한 걸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성호 노조위원장이 한 발언을 직접 봐야 되죠. 18일에 파업 기간 동안 모든 집행부는 평택 사무실을 점거 집회를 진행할 것이다. 만약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강제 전배, 강제로 인사 조치하는 거죠. 강제 전배나 해고의 경우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 해고도 하고 강제 인사 조치도 하고 뭐 그러겠다는 거예요. 현재 기간 18일간 파업에 성공하면 백업, 복구에 총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다. 손실로는 30조 원. 노지원장이 보기에도 한 18일간 파업하면 기본적으로 한 30조 원 정도 날아간다. 그런데 파업에 불참하면 그 사람들은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이네요. 자, 제가 첫 번째 네. 이 화면을 지금 뒤에 보이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보십시오. 18일에 파업 기간 동안 모든 집행부는 평택 사무실을 점거 집회를 이거 불법 점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 삼는 겁니다. 자칫 이게 그래서 외국에도 이 노동자들 유니언을 위한 관련 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무실을 점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로 현장을 점거하면 안 돼요. 다른 이 집회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시위를 해야지. 이걸 점거를 하면은 이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이게 이 불법이 것이고 평택 사무실을 점거 집회를 한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노란봉투법이 있으니까 우린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서 이것도 불법이에요. 자기 선택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노란봉투법에서는 실제로 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물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참여 안 한 사람은 참여를 안 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모두 똑같은 리스크에 노출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외국에 관련된 노동법을 보더라도 노동자의 집회와 시위를 정당한 집회나 시위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어떤 조항이 있냐? 대체 근로자를 투입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래 당신들 일 안 하고 집회를 내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이고 그 다음에는 이 대체 근로자를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협박이에요. 이거는 협박죄입니다. 파업에 성공하면 백업 복구에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로는 이거는 협박이잖아요. 삼성에 30조 원 당신들 손해 볼 수 있는 건 이거 이 손해 볼래? 아니면 우리한테 한 10조 원 이익 나눠줄래? 이건요. 이렇게 협박하는 노동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반도체 공장은 이렇습니다. 평택 캠퍼스도 그렇고 기흥 캠퍼스도 그렇고 공장이 이게 중단될 때는 즉각 중단됩니다. 엥 이렇게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왱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게 소리가 달라요? 아니 달라요. 왜냐하면 전부 다 테스트를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며칠 걸려. 그런 다음에 이게 완전히 안정화된다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최성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임원이었다면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자기가 역지사지 해봐야 돼요. 삼성의 임원이라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취업도 안 되는 수많은 이 미취업자들이 있어요. 삼성이라는 이 기업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점을 최 노조위원장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한마디도 안 해요. 그토록 많이 하는 새벽 1시 2시에서 깨어나서도 하는 SNS를 안 하고 있어요. 노조는 폭력단체가 아닌 이상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가 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권리를 줬으면 그 권리 안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노조라고 해서 아무 사무실이나 막 점거하고 생산시설 무단 점거하는 것은 그건 조폭이지 노조가 아닙니다. 최성호 위원장 명심해야 돼요. 예, 테스타라 로사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자, 전략 폭격기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중동 사태를 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어보고 국내 문제로 다시 돌아올 텐데 우선 B-21, B-21, B-21 전략 스텔스 폭격기 차세대 6세대 전략 폭격기. 자, 저 급유하는 장면을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급유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이고 이게 이제 죽음의 폭격기라고 이야기되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이른바 네. 4세대가 아니라 6세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바로 B21 스텔스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국가 운명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국가 운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국가의 운명이고 이거는 이란의 운명 또는 미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인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거는 거의 만드는데 한 5조 원 정도 들 겁니다. 이게 추정입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 돈이 든다라는 것 자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F-15, F-15기나 많은 무기들을 외국에다가 수출합니다. 방산 무기로. 하지만 절대로 수출 안 하는 죽어도 수출 안 하는 끝까지 수출 안 하는 단 한 가지가 이겁니다. B2 또는 B21 스텔스기인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색깔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페인트로 도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완전 스텔스기예요. 어느 정도의 스텔스기냐면은 실제로 이제 B2 같은 경우에는 적군의 레이더에 포착이 될 때 한 새 정도 크기로 포착이 된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짝짝짝 새구나. 저건 비행기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골프공 크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최첨단 무기를 공개한 이유는 뭡니까? 전쟁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란 정세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대로 적중을 했죠. 이 이야기는 때릴 거면은 공개 안 해요. 공개한다는 이야기는 고도의 최첨단 무기를 공개한다는 것은 최고의 압박입니다. 최고의 압박 뭐냐? maximum pressure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maximum press, MP입니다. MP. maximum press를 통해서 이란에게 그래 안 해? 지금 피터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방부가 아닙니다. 미국은 Department of War 전쟁부입니다. 전쟁부 장관도 야 까불지 마 죽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개함으로써 이란에 대해서 죽을래 살래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이 무기라는 건데 지금 실제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장거리 타격 시에도 이 공중급유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뭐 급유가 안 되니까 되돌아가겠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공중급유에서 다 때릴 거야.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B2는 완전히 완성돼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건데 B21은 아직 완성됐냐 고개를 좀 가우뚱거리게 하는 그런 분석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완성됐어. 완전히 완성됐으니까 까불지 마. 이거는 완전히 이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고 날아가서 정확하게 벙커버스터로 타격을 해가지고 이란을 묵사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글쎄요. 이걸 보는 이스라엘은 어떤 심정일까? 또 이스라엘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는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도 봐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번 주말이 마지막이니까 협상 나와 알았지? 그 이야기를 분명한 것이고 미국의 이 공군이 이렇게까지 사진을 상세하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 우리 정확하게 공중에 떠 있는 것, 이 사진은 사실 기밀 사진이에요. 기밀 사진까지도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그대로 이 엄청난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에 응해 아니면 죽어, 죽을래 살래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이 질문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야 우리 미국이 이만큼 비용 들여가지고 이제 전쟁 끝날라 그러거든. 전쟁 끝나고 나면 우리 청구서 다 보낼게. 민노총 청구서처럼 우리 동맹국들에게 청구서 쫙 보내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어떤 사태, 어떤 종결점으로 가는 상황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밤에 이야기했던 것부터 살펴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에 직접 갈 수도 있다. 주말에 만일 종전이 합의된다면 파키스탄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운을 띄웠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제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합의에 좀 더 다가서고 있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악시오스도 미 정치 매체죠. 이 악시오스도 이 전쟁 종식에 관한 기본 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조금 이제 더 합의점에 약간 더 도달했다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마침 어제 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파키스탄의 실세로 알려진 무니르 이 참모총장이 이끌고 있는 파키스탄 대표단이 미국 측과 논의한 내용을 들고서 테헤란에 이란에 도착했다. 상당히 근접해가고 있다. 뭐 상당히 근접했다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던데 이 우라늄 농축 문제라는 여러 문제가 점점 어느 정도로 좀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보실 때는 파편적으로 보면은 전체 그림을 잘 못 보실 거예요. 국가 운명이라는 말씀 오늘의 키워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배추도사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란을 보실 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란 문제 미국과의 사이에는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핵입니다. 1번이 핵이고 2번이 호르무즈. 호르무즈는 이번에 이제 사실상 이제 덩달아 붙여진 거죠. 세 번째가 경제 제재입니다. 이란이 이 경제 제재 때문에 말 그대로 국가 상당히 이제 지금 파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에 대한 이 절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희르가 간 이유는 야, 파키스탄 우리 핵이 있어. 핵이 있는데도 우리도 어려워.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간 건데 자, 이 협상의 내용을 보시면 핵을 관련해서 미국은 20년간 동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소련은 우리 5년만 동결할게. 우리 힘들어. 그리고 이거 핵 우리 포기하면 국민들도 이거 신정 정치 의심해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 내용에서 미국 쪽으로 더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20년 동결까지는 아닌데 한 15년 동결. 일단 그리고 빨리 이렇게 해야 이게 협상을 타결할 수 있거든. 저는 이 지점으로 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희르가 간 이유는 이걸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란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야, 문희르, 야, 파키스탄은 핵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동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힘들잖아. 야, 미국이 경제 제재 조금 풀어준대. 동결된 거.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란에 지불해야 될 돈이 지금 카타르에 묵혀 있거든요. 야, 그런 거 좀 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게 실제로 이 미국에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스콧 베센트한테 경제 제재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단계는 maximum pressure, 이 극도의 압력이거든요. 스콧 베센트가 요즘에 말이 좀 이렇게 좀 막 자꾸 씹히더라고요. 근데 말이 지금 이게 우물쭈물하는 그게 이제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스콧 베센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안 풀어줘. 경제 제재 안 풀어줘. 이건 뭐냐면 막판 고도의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문희르 파키스탄 이 육군 참모총장을 통해서는 전달되기로는 경제 제재를 조금 풀어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핵을 미국 쪽의 협상으로 가져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뭘 선언할 수 있냐. 이스라엘도 왜 이스라엘을 다독거려줘야 되거든요. 네타냐후의 승리로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 지점에 서서히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해서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어지는 답일 텐데 미국과 이란의 견해차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탈결을 100% 낙관할 정도는 아직 아니고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차원의 조금 진취적이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을 보는 것들이 많은데 그간에 이란 측은 이 핵포기 문제라든가 우라늄 농축 문제라든가 미사일 사거리 조정 문제라든가 대리 세력 지원 등 중단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경하게 대처를 해오다가 1차 협상에서 약간 그 한 발 물러서는 이란도 물러섰고 또 미국 쪽도 좀 수정 제안, 유연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제하고 그제 사이에 이란이 이제 한 발에서 또 한 발을 물러서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호르무즈 개방안을 제시한 것. 헤즈볼라도 휴전을 인정한다. 자,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발표를 했고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열흘 간의 휴전 합의도 됐습니다. 그건 뭐 헤즈볼라 문제는 아니지만 레바논 정부하고 유인책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의 군사적 압박 B21도 아까 봤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역봉쇄까지도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한 작용이 이란 측의 압박이 그게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허영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큽니다. 네. 이번에 이 말 그대로 이 반전의 모멘텀이 된 것이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게 호르무즈 역봉쇄예요. 이게 가장 크고 저는 이걸 댄 케인이 미국 합참의 의장이죠. 댄 케인이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이 배추도사가 원래 데이터 전문가인데 요즘에 이제 군사 관련된 것을 우리 펜앤마이크에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제가 90년대 초반에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래저래 합해서 한 4년간을 미국 군사 정치와 미국 대통령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박했기 때문에 그 전문성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트럼프 1기 때 이 댄 케인을 놀랍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다가 합참의장을 시켜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공군 참모총장 출신일 겁니다. 그런데 이 댄 케인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군을 이 중동의 미군 기지인가요? 그걸 방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작전에 대해서 뭐 한 달 이상 걸리고 뭐 보름이 걸리고 막 미주알 고주알 이러는데 댄 케인이 나서서 대통령님 이거 하루 만에 작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거 뭐지? 댄 케인 너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댄 케인을 합참의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이 자리에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후일담이 있는데 이 댄 케인의 전략은 뭐냐? 바로 순식간에 반전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그랬을 땐 다 쫄았잖아요. 네. 미국이 역봉쇄를 내버리니까 이란이 물건을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또 중국의 지원이 올 수도 없어요. 또 공중봉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로부터 지원이 못 와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뭐냐면 좀 지도 보십시오.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이 있는데 이란도 중국에다가 원유를 팔아먹어야 지금 그렇죠. 뭔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뭔가 국경을 넘어서 오는 거는 다 공중 봉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으로 가는 것은 지금 항공모함이 세 대가 가요. 제럴드 포드,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부시오가 아버지 하고. 부시오가 또 갔거든요. 네. 그게 한 8천여 명 정도의 승선 인원이 있는데 완전히 봉쇄를 내버려. 항공모함 세 대가 가면 그는 웬만한 유럽 전체의 공군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란이 완전히 개 쫄아버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게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 지원이나 러시아 지원이 봉쇄되면서 21일 이 이란이 이제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휴전 이 마감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의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갔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차 협상을 도출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좀 휴전 기간을 추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타결을 좀 못, 이 부분적으로 못 될 수도. 그렇지만 4월 말에는 찰스 이 영국 국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찰스 황태자 그러는데 국왕이 됐습니다. 네네. 이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는 끝내고 전쟁 승리를 쫙 이야기하면서 찰스 국왕과 손을 흔들면서 약간 이 스타머 총리를 좀 빈정거릴 것 같아요. 잘 안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머 뭐 not happy, 국왕 very good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럼 한 가지 이것도 추가를 좀 해봐야 예. 되겠네요. 자, 지금 이제 종전협상에 진행되는 상황도 부분적으로 이해했고 군사적 압박이 어떤 양상으로 또 해상봉쇄와 공중봉쇄가 어떻게 진행되는 양상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16일 정도에 1차적으로 이르면 협상이 진행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주말에 이제 또 진행될 가능성이 나왔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이제 주말에 종전 합의가 어느 정도 되면 파키스탄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일단 시점과 장소는 합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늦어지는 거냐. 현실적으로 시점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양측 대표단이 벤스 부통령이 또 갈 것으로 보이는데 뭐 갈리바프가 오든 나가 오든 예. 하면 대면 협상을 통해서도 마지막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네. 시점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지금 시도한 건 어쨌든 파키스탄 중재국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합의를 어느 정도 해놓고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원래는 이 중동에서 협상 중재국으로 이름이 난 정평이 나 있는 나라는 카타르와 오만이거든요. 네. 카타르가 더하고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협상을 주도했던 국가는 오만입니다. 근데 지금은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와 무니르 장군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핵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핵과 경제 제재예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란에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시아파가 이란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밴스가 다시 간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협상이 없다, 협상 결과가 안 나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안 나올 거면 밴스 안 가요. 미쳤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밴스가 간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1차 협상은 도출된다는 거예요. 발표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주나 열흘 정도를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협조할 만한 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4월 말 정도에 찰스 국왕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극적으로 타결되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라마바드를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키스탄을 간다는 이유는 약간 중국에 대한 경고도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 바로 옆에 인도 바로 옆에 있는 파키스탄을 트럼프 대통령이 꽉 쥐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성전 개선 장구처럼 이슬라마바드로 들어가면서 갈리파프와 그다음에 무릎을 꿇렸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극적 이미지 효과는 그쪽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국내 문제에 관해서 예. 하나만 좀 여쭤보죠. 지금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문제로 시작된 대란, 원유뿐만 아니라 나프타 부족 사태에 대한 대란이 계속 발생하면서 의료용 수백액이나 건설 현장에서 쓰는 이제 혼화제나 시멘트, 레미콘 수급이 상당히 불안하다. 플라스틱 제품 관련 배달 용기까지 이제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불안해한다. 장사하는 분들이 특히 불안해한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호르무즈급에 지금 선원 선박 갇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한 50일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상황 두 가지 상황 어떻게 봅니까? 우선 그 이란 그 호르무즈해에 갇혀 있는 유조선 화물선 26척과 예. 선원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네. 이게 우리의 외교의 어떤 구멍일 수도 있다. 실용 외교를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 대한민국의 자산이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미국이 못 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란만 어떻게든 우리가 설득해 내면은 그건 통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정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외교야말로 실용 외교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외교가 이런 외교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걸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네. 허앵크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나프타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혼화제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지금 공사 그러다 보면 이제 건설 비용이 급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와, 우리가 원유 석 달치를 더 공수해 왔다. 중동을 비롯한 4개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얼마 연말까지 2억 배럴 그다음에 또 카자흐스탄 또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꾸만 이게 뭔가 dependency rate가 높아요. 의존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몰빵을 했다가 뭔가 사태가 터지고 나면은 그걸 해결하느라고 막 허겁지겁 호들갑을 떨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국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만 해도 이렇지는 않아요.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사건건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팬데믹식 접근을 하는구나. 그때도 이게 막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니까 마스크 빨리 준비해 어떻게 저떻게 이러면서 그런 좀 이제 우왕좌왕하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나프타라는 것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 해결했다. 이게 자칫 정치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국정 운영을 비상 시기에 이 수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정치적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 해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찌감치 저는 좀 자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중동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 예견이 되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프타가 됐든 이걸 뭐 당장 러시아로부터 급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에 충분히 어떤 부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일찌감치 우리가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석유는 중동이 아니면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브라질이면 애당초 지금 브라질에서도 일부를 들여오고 있어요. 네. LNG 같은 경우에도 카타르가 아니라 좀 다른 국가로 폭넓게 좀 미리 이걸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거고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료들을 다른 나라 어디로부터 뭐 인도네시아가 되든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다양화 조치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예. 자, 이런 중동 사태 관련해서 좀 핵심적인 문제만 좀 다뤄봤고요. 자, 국내 문제 좀 한두 가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동명이인이어서 좀 말하기가 좀 늘 꺼려지는 인물이 있죠. 김지미. 우리 김지미 변호사는 정말로 실력 있는 그런 김지미 변호사. 저희가 방송을 매주 합니다만 그 김지미가 아닙니다. 김지미 특검보. 자, 2차 종합특검이라고 불리는 이 특검보. 지난번에 이 김어준 방송 딸린 방송들이 몇 개가 있죠. 그 딸린 방송 중에 하나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했었죠. 이 특검보가. 그래서 당시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된 사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대북 송금구 사건까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중에는 수사 관련된 사항들도 공개하지 않아야 할 사항들도 막 노출했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뭐 이런 장면이 좀 알려졌어요.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진책인지 아닌지도 사실 다퉈볼 문제인데 이 사건 일단 이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의 이 펜앤마 배추도사 코너에 간통하는 키워드는 국가 운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법치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왜 이러나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국가 운명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특검보가 특정 유튜브 방송에 왜 나온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브리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듣고 싶어요. 이유가 뭔지를. 여기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듣고 싶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종합특검이나 이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법치 붕괴예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입틀막을 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어느 나라가 전 국민이 원흉으로 여기는 사람을 그 나라의 사법부 수장에게 빗대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뭐 누굽니까? 나 이름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국정마저도 김어준에 좌우되는 거 아니냐? 왜 특검부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부가 김지미 우리 김지미 변호사도 했습니다만
불셀출의 이 연기력 물론 뭐 사생활은 상당히 스캔들도 있습니다만 배우 김지미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거 이러는 거 아닙니다. 명자 아끼꼬 소냐 길소뜸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정말 당대에 또 최무룡과의 스캔들도 있었고 이거 이야기하다가 또 최민수한테 혼나나요? 네. 너 떨고 있니? 이 얘기하다 보면 네네. 이제 밖으로 빠지죠. 네네. 이야기가 산으로 네네. 가죠. 네,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꼭 두 글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네. 적공입니다. 적절성과 공정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이것과 종합특검과 관련된 사안이 얼마나 뭐 이 여러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이렇게 되면 적절하다, 공정하다 생각하겠습니까? 부적절하다, 편향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를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황도 알아야 되니까 냅다 제가 이제 어떤 분석적 의견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 김어준 채널에 만들어져 있는 그 방송에 이 김지미 2차 종합특검 특검보가 나와서 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조사에 대해서는 원하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누가 원하는 장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편향성이라는 것 또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 굳이 뭐 김지미 특검보가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굳이 덜 주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공소취소 거래설에 이 제기가 됐던 김어준 유튜브 코너인 정준이의 논에 이게 나와서 쭉 뭐 브리핑을 해버립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 고속도로와 같은 국책사업이 용역업체와 도로공사 직원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누가 안 믿는다는 겁니까? 김지미 특검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답을 내놨습니다. 수사를 내서 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답을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수사 과정에 따라서 적법성을 따져보면 이게 정답이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얘기냐? 곧 누가 원하는 것일까요? 출석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법무부에서도 아니고 법무부 TV도 아니고 다른 뭐 공중파 TV도 아니고 특정 유튜브 그것도 상당히 편향돼 있다라고 평가와 지적을 받고 있는 채널에 나가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이 최근 검찰로 이첩받은 대북 송금 사건 진술 해유 의혹 이 수사 이거는 엄청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서도요.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만드느냐 하는 게 수사 대상이다. 이것도 일종의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박상용 검사가 이 조작 이 수사의 원흉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뭐 김영남 부장검사가 됐던 윗선이 아니라 이 청와대 당시에 용산이 되겠죠. 용산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또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는 경찰 수사가 아니라요. 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김지미 특검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년 면제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수감 중인 사람인데 종종 국회에 나와서 뭐 이거 휴가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한테도 막 이 그냥 큰 소리로 오히려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이 권영빈 특검보가 이 종합특검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사퇴를 했죠, 그죠? 네. 네네.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답은 정해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답은 정해놨는데 특검에서 하는 수사 자체가 누가 그 수사에 응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두 가지 대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권영빈 지금 이야기하는 권영빈 특검보는 교체가 됐어요. 지금 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권영빈 특보는 이화영, 방용철 이 변호인 활동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상당히 조작 모의를 했다는 것으로 해서 잘렸어요. 한마디로 권영빈은. 근데 아직 김지미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해석이 필요한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건 고발된 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그냥 일반적으로 나섰다는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하나는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 때문에
김어준의 역시 힘을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세력, 이재명 측 입장에서 볼 때는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 그리고 어떤 짓을 해, 그러면 경찰 수사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해봐, 약간은 본때 경고를 한번 보여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징일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갈지가 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방용철이 이 대통령과의 그때 지사 때의 관련성을 그대로 또 재확인해 버렸잖아요. 네네. 그거 지금 청와대에서 좋아할까요? 그 장면을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김지미 특검보가 지금 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특검인데 그것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특정 유튜브 방송 그것도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 거래서를 이야기했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뭔가 김어준 방송에 어떤 제재가 가해진 게 있습니까? 어떤 제재도 가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뿔이 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 수사가 들어간 것이고, 그런 연장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곳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 안호영 그 이전에 이 김관영에 대해서 바로 또 수사가 들어간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 이른바 이 친청계의 완성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원택에 대해서 바로 또 경찰 수사 들어가잖아요. 그랬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지금 상당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빡쳐 있는 상태다. 저는 이 상태가 심상치 않을 거예요. 네. 예. 마지막 질문, 이 질문으로 한번 해보죠. 예. 미셸 스틸 문제 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한미 대사로 지명된 스틸 지명자, 관련된 이제 지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지명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좀 나와서요. 최근 인터뷰를 했던 게 지금 알려졌는데, 그 내용이 질문자가 미 대사로, 주한미 대사로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1순위가 뭐냐 하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지금 발언을 했어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 이 발언, 이 취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좀 무서워져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황에서의 그 B21 이 그 이야기도 그렇고, 처음에 했던 삼성 노조 사태도 그랬고, 이게 일종의 National Destiny,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전 국가적으로 확산됩니다. 우리 머리에는 핵을 지금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김정은, 이른바 4대 세습까지 노리고 있는 독재자의 국가를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죠. 네. 여러분들, 우리 운명이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빨갱이니 방공의 이야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후손의 운명이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이 미셸 스틸 같은 경우에도 내셔널 데스티니예요. 제가 이 설명은 길지 않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황한 거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셸 스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박은주고요. 1955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른바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 정말 지지리도 그 가난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이른바 남편이 숀 스틸입니다. 숀 스틸이에요. 숀 스틸인데, 이 숀 스틸은 지금 80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입니다. 공화당 캐나다의 공화당 의장까지도 맡았던 인물이고요. 숀 스틸과 박은주는 부부니까 한 몸입니다. 자, 숀 스틸과 박은주가 어떤 사람이냐, 미셸 스틸이 어떤 사람이냐, 반북한, 반중국, 친일본,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명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들, 이 박은주, 미셸 스틸이 한국계니까 born in 1955 in Seoul.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을 다 이해하고 한국 사랑이 할 것 같죠? 이 미셸 스틸의 1차적 프라이어리티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셸 스틸이 어떤 이야기라고 하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이 미군 연합군의 구성원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타겟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중국의 다음 타겟은 코리아, 재팬이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미셸 스틸은 바로 지명받아서 한국으로 곧 올 겁니다. 자, 친일본,
반북한 반중국이에요. 자, 이건 거의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과는 좀 어긋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정말 외교적인 수사 차원에서는 협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한테 만나자마자 바로 사퇴질을 하고 이렇게 싸우지는 않겠죠. 그런데 국익적인 면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이 미셸 스틸에서 중대 기로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셸 스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영킴보다도 더 강경할 수 있습니다. 영킴보다도 먼저 최초의 한국계 이 연방 하원 의원이 됐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교포들이 많아서 알고 있는 바로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남편은 션 스틸입니다. 트럼프의 막역한 친구. 그래서 주한미 대사가 되는 겁니다. 이 션 스틸은 바로 이 남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미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션 스틸은 트럼프의 친구고 반북한 반중국 친일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이재명 정부와 맞선 각을 외교적으로 할 부분과 사실은 현실적으로 할 부분들이 갈라질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각을 세우겠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미셸 스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따지고 보면 조연 장관도 완전히 미국 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성락 이른바 자주파가 요즘 위성락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종석, 정동영에 완전히 갇혀 있잖아요. 통일 자주파에 이른바 동맹파 위성락 안보실장이 완전히 갇혀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성락을 불러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이름으로 하면 이재용, 미셸 스틸, 뭐 김지미 거기에 붙으니까 김어준까지 붙었네요. 중동 사태 이야기하면 벤스 부통령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분들 좀 여러 사안과 함께 좀 다뤄봤습니다. 2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재사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재사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환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